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한계란 하늘뿐입니다. 비행기는 수직으로 이륙하거나 배에서 이륙할 수도 있고 거꾸로도 날 수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어떻게 몇몇 비행기들은 거꾸로 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비행기 날개는 뒤집힐 때 양력이 생기지 않고 비행기의 코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와 고개 비행기는 대칭 날개가 있어 어떤 위치에서든 비행기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상 착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수상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보트가 일반 착륙 기어를 대체하고 있지만 가끔 착륙할 수 있는 작은 바퀴도 있습니다. 수상 비행기의 퓨즈 아랫부분은 보트처럼 생겨서 기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범한 비행기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 위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디칭이라고 하는데 조종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블랙박스는 얼마나 튼튼할까요? 먼저 블랙박스는 사실 오렌지 박스에 가깝습니다. 밝은 색이어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통 비행기 꼬리 근처에 설치됩니다. 블랙박스는 1100도의 온도와 약 225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속을 녹이고 자동차를 분쇄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와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죠. 스텔스기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아주 비밀스럽게요. 비행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는 전자파를 비행기로 보낸 다음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스텔스 항공기는 표면 커브로 파장을 흡수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사하여 레이더에서 그 신호를 판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스텔스 비행기들이 이상한 각도의 모양을 가진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는 어떤 원리죠? 목적지와 경로만 있으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복잡한 계산과 센서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고도를 설정한 경우 센서는 날개가 그 고도보다 낮거나 높은지를 추적하여 고도를 조정합니다. 이륙과 착륙은 조종사들이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아직 비행 접시가 없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1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려고 했어요. VG9 아브로카나 보트 V173 같은 게 있었죠. 두 가지 모두 판처럼 생긴 실험용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VG9은 땅 위 1.5m 이상 뜰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버크라프트에 가까웠죠. 왜 어떤 비행기들은 두 층의 날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비행기를 복엽기라고 하는데요. 엔진이 상당히 약해서 일반 날개로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충분한 양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날개 면적을 늘려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두 층의 날개가 만들어지게 됐죠. 왜 아직도 프로펠러식 비행기를 사용하는 걸까요? 만드는 값이 더 쌀 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는 높은 속도와 고도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비료를 뿌리거나 약을 칠 때 제트 엔진 비행기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지상에 가까이 가야 하니까요. 왜 비행선을 이용하지 않나요? 비행선은 부피가 거대하고 공기역학적으로 공기 중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한 바람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비행기에 비할 수 없죠. 하지만 에어랜더 10 같은 새로운 비행선도 있습니다. 체펠린형 비행선과 비행기의 특징을 결합해서 비행기처럼 이륙한 다음 비행선처럼 높이 비행합니다. 곧 전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14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전기 비행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2석에 불과한 에어택시부터 150석짜리까지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험 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거리 비행만 가능합니다. 리튬 기반의 배터리로 장거리 비행은 무리이기 때문이죠. 왜 비행기들은 흔적을 남길까요? 화장지 얘기는 아니에요. 비행기 엔진에 배기에 물이 있고 그 물이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 물이 얇게 퍼져서 작은 얼음 결정체로 얼어버리는데요. 그 결과로 생긴 선을 비행운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공기에서 나는 비행기는 이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 어떤 비행기는 둥근 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행기는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나요? 코가 뭉툭한 비행기는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합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깨면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버틸 필요가 없죠. 그런 건 뾰족한 코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서양의 마녀가 그렇게 빨리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뾰족한 코 덕분입니다. 정말요. 왜 조종사들은 폭풍우가 치는 날보다 더운 날을 더 걱정할까요? 비행기는 뜨거운 공기 속에서 떠있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느슨해지고 더 자유롭게 흐르게 되는데요. 날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름 동안 가장 안전한 비행 시간은 공기가 아직 서늘한 아침입니다. 레이싱 비행기는 얼마나 빨리 날고 회전할 수 있을까요? 레이싱 비행기는 장거리 비행이나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벼운 몸체에 강한 힘을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싱 비행기는 시속 420km 이상의 속도로 날 수 있고 1초에 420도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우주로 갈 수 있나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는 밀도가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비행기가 더 높이 뜨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니까요. 상업용 여객기가 오른 가장 높은 고도는 약 18,300m로 콩코드 초음속 제트기가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번개를 어떻게 견디나요? 조종사들은 모든 비행기가 번개를 맞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동체는 견고한 데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번개가 비행기 바깥쪽을 따라 달리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기내의 계기판을 살짝 자극할 수도 있겠죠. 왜 조종사와 비행기 주변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실수로 조종사의 눈에 레이저가 맞기라도 하면 여러분은 정말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조종사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법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기내식은 맛이 좀 신 걸까요? 음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맛을 음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혀예요. 고기압과 건조한 공기의 조합은 미각을 마비시키고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난기류는 어떻게 발생하죠?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상승기류, 구름 속으로의 비행, 극도의 더위 또는 강한 우박들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가 흔들릴 것을 예상한다면 그들은 고도 조정을 시도하거나 항로 변경을 요청할 거예요. 이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들의 편안함을 위해서입니다. 난기류는 대부분 안전하거든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날 수 없을까요? 제트 연료는 마이너스 40도에서 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 9,150m에서 날면 기온은 그보다 더 낮죠. 하지만 비행기가 충분한 열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는 얼지 않습니다. 부동액으로 날개에서 얼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연료를 액체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가끔 비행기들이 공항 위쪽에서 원을 그리며 비행할까요?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 원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대의 여객기가 동시에 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모두 함께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다른 비행기는 정해진 패턴으로 날며 차례를 기다려야 하죠. 이 패턴은 비상 착륙 전에 연료를 태우고 비행기의 무게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일까요? 비행기를 덮은 흰색 페인트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줄 수 없는 곳에서 햇빛을 반사해 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흰 겉면은 결함과 균열을 발견하기에도 훨씬 더 쉽죠. 제트기는 항공모함에서 어떻게 이륙하죠? 먼저 배 자체가 바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트기의 날개에는 더 빨리 날 수 있는 기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놀라운 속도를 내기 위해 갑판 위에서 제트기를 내던져주는 캐터펠트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트기는 최대한 빨리 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재밌어 보인다고요? 전 토할 것 같네요. 어떻게 몇몇 비행기들은 수직으로 이륙하죠?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춘 비행기에는 아래 방향을 겨냥할 수 있는 엔진이 장착돼 있어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조종사의 기술력도 뛰어나야 하고 연료도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는 어느 순간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비행기 여행은 기복이 많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